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또 기회가 오면 과연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바로 공포에 대한 극복과 욕심을 자제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인데, 지난 한 달간의 저의 이 투자 심리를 복기를 한번 해봤어요. 1월 24일쯤인가요?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될지는 사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증시 역시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잠깐 하락을 한 뒤 다시 원상복구가 됐고요.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이때까지도 사실 코로나의 빠른 감염 속도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저 사망률 한 1% 정도도 채 되지 않는 감염병으로 치부를 했었고, 또 확산이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불황을 야기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1900 수준까지도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약 한두 달 정도면 다 회복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공유를 했지만 1600선까지도 바라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언급을 하면서 사실 1600선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의 확산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럽의 확산세와 사망률이 이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도 이때부터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말이죠. 그리고 1900 수준이 무너지고 1400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6일 정도 걸렸으니까 5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데 걸린 시간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하루에 약 100포인트씩 빠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의 뉴스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3월 10일 유가가 하루에 30% 폭락을 한 일이 발생이 됐고요. 글로벌 증시는 당연히 블랙 먼데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유가가 하루에 30% 폭락한 날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된 건 처음이었었죠.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나온 뉴스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쉬는 직장인이 14만 명 급증을 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전부 막아버렸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전 세계 비행기가 거의 다 멈춰버린 거니까. 그래서인지 주식, 채권, 금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된 염려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당연히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여행 관련 회사들은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금융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미국이 제로금리를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0.5% 인하를 해서 사실상 거의 제로 시대 금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폭락세를 막지는 못했고, 환율에 대한 리스크까지 생기면서 어쨌든 그것을 좀 봉합하기 위한 통화 수합 정책도 타결이 되었지만 급락세를 이렇게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미국도 2,5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만 증시에는 이렇게 크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하루하루 신기록을 계속적으로 깨나가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종가는 1400까지 내려간 뒤 약간 반등한 1600 정도 수준. 그리고 저의 생각은 이때부터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실제로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도 정말 어마어마한 실업률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때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 저도 공포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렇게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총알을 이때 더 집어넣을 것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때쯤 다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의 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 세계 증시는 정말 이보다 완벽한 V자 반등은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0조를 쏟아부어도 증시가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니까 미국은 무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정말 미국이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 발표 이후에도 증시가 불안불안하니까 연준은 곧바로 정크본드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물론 3월 22일인가요? 그 이후로 정크본드로 이제 강등된 채권에 한해서였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상식 수준으로 여겨지던 것이 좀 무너지는 그러한 발표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망자의 완만한 감소 혹은 유지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축소 기대감 그리고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 기준으로 현재 전고점 대비 약 10% 부족한 1914포인트로 1900선을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한 V자 반등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V자 반등, 다시 63빌딩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처럼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했죠. 어쨌든 지금 증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코로나는 완전히 공포가 사라졌고 전 세계 증시는 뭐 거의 모든 것이 정상화를 앞둔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또 찜찜한 거는 이러한 이제 기대 때문에 증시는 올랐지만 이날의 유가는 사상 거의 최저인 18불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전 세계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증시는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유가 수요는 여전히 아직은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요. 저가 매수의 기회는 일단 하늘로 날아갔고요. 그렇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또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그런 기회가 오면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은 무조건 잡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반등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 이 악재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라서 증시는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하지만 영원한 상승이라는 거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물론 기대하는 만큼 이 정도까지의 하락은 아닐 수가 있고요. 혹은 그 이상의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러한 하락장을 만났을 때 지금 느끼는 이 아쉬움을 다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과연? 왜냐면 이때 그랬던 것처럼 온 세상이 다시 공포로 도배가 돼야 이 정도 하락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하락장을 만났을 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그러한 행동력을 보일 수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 한 달간의 저의 투자 심리를 좀 복기를 해봤는데요. 이 복기를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잠시 이 말을 좀 잊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말만 실천을 해도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게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 쫄 줄 알았는데 쫄았었고요. 암튼 다시 좀 차분히 지금 시장이 공포인지 환희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지난 한 달간의 시간 속에서 남았던 그런 후회가 다시 후회로 남지 않도록 좀 준비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